오늘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와 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의 원자를 결합하는 힘이 이런 딱딱한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은 이 첫 번째 모델에서는 분자가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진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모델에서는 딱딱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인 경우에는 스프링의 힘상수가 K라고 하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물리학 책에 찾아보면 그때 진동 주파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뮤는 환산 질량이라고 해서 두 개 원자의 질량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진동을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진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빛을 쏘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고 그럼 HCl은 자기 고유의 주파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바깥에서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빛을 쏘아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깥에서 쏘아준 빛의 주파수와 분자의 진동 주파수가 같게 되면은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 에너지가 분자의 진동 에너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흡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빛을 쏘아준 반대편에 디텍터를 갖다 놓고서 디텍터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험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면은 X축에는 빛의 주파수를, Y축에는 디텍터로 들어오는 빛의 인텐서티를 그립니다. 만약에 빛의 주파수와 분자의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빛의 인텐서티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빛의 주파수와 분자의 주파수가 같게 되면은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흡수가 일어나서 픽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흡수 밴드가 보이게 된다면은 그것은 분자가 진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HCl의 IR 스펙트럼입니다. 처음 예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싱글 픽을 얻을 수 있고 이 픽으로부터 우리는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조넌스 계라는 빛의 파장 내지는 주파수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분자의 진동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IR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 분자는 막대기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힘상수를 갖는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원자 사이 포텐셜은 이런 2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결합 길이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2차식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포물선이 그려지고 결합 길이는 포텐셜 미니멈까지의 거리를 R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 사이 길이가 원자 사이 길이가 R이보다 클 때는 인력이 발생을 해서 R이 줄어들려는 경향이 생기고 R이 평균 결합길이 R보다 작을 때는 청력이 발생해서 R이 커지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만약에 R이 R이와 같을 때에는 균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을 평균 결합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결합길이라고 예를 들어서 분자의 평균 결합길이가 1.27옹스트롬이라고 할 때 우리 모델에서는 분자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는데 평균 길이가 1.27옹스트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분자의 포텐셜을 이런 2차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IR 스펙트럼과 결합 길이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합 에너지가 500kJmol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분자에 500kJ보다 작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결합이 끊어지지 않지만 500kJmol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결합이 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포텐셜로는 결합이 끊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합이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무한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델로서는 R이 무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빨간 직선이 이 분자가 갖고 있는 토탈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 분자는 터닝 포인트 사이에서만 진동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자가 최대로 갈 수 있는 길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분자의 에너지를 더 집어넣어줘서 이게 토탈 에너지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가 작을 때보다는 더 많이 가지만 여전히 R이 무한대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더 집어넣어 준다고 하더라도 이 2차원 포텐셜은 계속 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R이 커지긴 하지만 무한대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2차원 포텐셜은 이게 무한대까지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R이 무한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합이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차원 포텐셜로는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텐셜을 약간 변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빨간색의 그래프가 수정된 포텐셜 에너지 커브입니다.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우리가 왜 결합 에너지를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분자의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하모닉 포텐셜과 마찬가지로 이 직선 아래에서만 진동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에너지를 더 늦추게 되면은 역시 그 아래에서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근선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점근선보다도 에너지가 더 높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 있던 입자가 포텐셜 에너지를 따라와서 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R이 무한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결합이 끊어지는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포텐셜의 점근선을 정의할 수가 있고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포텐셜 미니멈까지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결합 길이라고 정의를 하고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결합 에너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텐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나모닉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아나모닉 포텐셜을 이용해서 우리는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 둘 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모닉 포텐셜인 경우에는 2차식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이런 아나모닉 포텐셜을 표현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 포텐셜을 이론화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이거는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몰스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자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형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포텐셜에는 파라미터가 3개가 있습니다. D라는 파라미터, R이라는 파라미터, 그 다음에 A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D하고 R은 우리가 앞서서 정의한 결합 에너지, 이제 결합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뭐냐면은 A는 이 포텐셜의 공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포텐셜과 지금 그리는 포텐셜을 비교해 보면은 A 커브와 B 커브는 R2와 DE가 동일한 커브입니다. 그럼 A 커브와 B 커브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요 R2점에서의 공률이 다르게 됩니다. 그 공률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A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수 포텐셜 혹은 아나모닉 포텐셜은 이런 세 가지 파라미터로 정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일반학 이 시간에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배웠던 하모닉 포텐셜과 아나모닉 포텐셜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 부분은 많이 다르지만 에너지가 작은 영역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작을 때는 우리가 이런 복잡한 몰수 포텐셜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2차식을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그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작을 때에만 우리가 이 식으로 분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책에 나와 있는 포텐셜 에너지 커브고 지금 이 빨간색 커브가 지금 우리가 그린 커브입니다. 포텐셜 미니멈까지의 거리가 결합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결합 에너지, 우리 책에서는 델타 ED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결합 에너지의 개념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Y축이 Effective Potential Energy Curve인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놈은 포텐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까지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Y축이 V Effective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그렸던 그림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자도 분자 오비탈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 준위가 원자와 마찬가지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자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원자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그냥 고정이 되어 있지만 분자인 경우에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원자 사이 거리 R에 따라서 이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 모리큘러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R이 원자 사이 거리가 1옹스트롬 일 때의 에너지 준위라면 원자 사이 거리가 1.1옹스트롬으로 변하게 되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에너지 준위와 녹색 에너지 준위는 낮아졌지만 예를 들면 파란색 에너지 준위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원자 사이 거리가 2옹스트롬이 되면은 빨간색 에너지 준위는 여전히 내려가지만 녹색은 올라가고 파란색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몰리큘러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원자 사이 거리 R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몰리큘러 오비탈 에너지 레벨은 원자 사이 거리 R의 함수다.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몰리큘러 오비탈 에너지 레벨이 R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R에 따라 플롯한 것이 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레벨을 역시 R에 따라서 플롯한 것이 두 번째 커브가 됩니다. 위에 있는 세 번째 커브를 R에 따라 플롯한 것이 이 커브가 됩니다. 이 커브는 무한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Y축은 몰리큘러 에너지, 오비탈 에너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았던 V 이펙티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얘하고 얘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그려진 것은 각각의 몰리큘러 오비탈 에너지 레벨을 R에 따라 플롯한 것이 그것은 V 이펙티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V 이펙티브는 뭐냐면 이렇게 몰리큘러 오비탈이 정해지게 되면은 이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H2는 두 개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컨피규레이션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전자에
토탈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토탈 에너지를 우리가 V 이펙티브라고 부르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V 플러스 K. 따라서 이 에너지에는 두 개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텐셜 에너지와 두 개의 전자 키네틱 에너지를 합한 값이 V 이펙티브가 되고, V 이펙티브는 컨피규레이션이 결정이 돼야 결정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에 따라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커브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옹스트롬일 때 토탈 에너지가 여기라면은 1.1옹스트롬 됐을 때는 토탈 에너지가 떨어지고 2옹스트롬 됐을 때는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R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은 앞서의 내용과는 다른 전자가 갖고 있는 토탈 에너지입니다. 근데 컨피규레이션이 두 개의 전자가 모두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전자 중에 하나가 위로 올라가서 두 개의 오비탈에 각각 전자가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때는 이 두 개의 전자가 갖고 있는 토탈 에너지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컨피규레이션일 때 토탈 에너지는 앞서 컨피규레이션일 때 토탈 에너지보다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위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포텐셜 커브는 이런 컨피규레이션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고, 이 포텐셜 커브는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오비탈에 하나의 전자, 두 번째 오비탈에 또 다른 전자가 들어갔을 그런 컨피규레이션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전자가 하나 다시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다른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모두 두 번째 전자였을 때는 또 다른 토탈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각각은 다른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서 나타나는 포텐셜 에너지 커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자를 아예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온화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전자를 하나 날려서 이온화시키게 되게 되면은 그때의 토탈 에너지도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토탈 에너지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커브는 이렇게 위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도 무한히 많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흡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K와 F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두 개만 그렸죠. 아이오닉 스테이트의 커브, 뉴트럴 스테이트의 커브. 근데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얘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이게 두 개가 크로싱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커브들이 얘도 무한히 많은 커브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두 개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무한히 많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존재한다는 거죠. 앞서인 경우에는 요 두 개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두 개 다 안 그리고 보통 하나만 그려두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하나 결정이 되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로부터 뭘 결정할 수가 있냐면은 포텐셜 에너지 미니멈까지로부터 결합 길이를 결정할 수가 있고, 이 간격으로부터 결합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디파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두 개의 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컨피규레이션을 이룰 때, 두 개의 전자가 가장 안전한 형태를 이룰 때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바로 이 커브고, 그때의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가 디파인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모양의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결합 길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전자가 하나가 여기 있고 또 다른 전자가 하나 위에 올라갔을 때는 다른 포텐셜 커브가 그려지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변하게 됩니다. 결합 에너지도 같아야 이유가 없겠죠. 오늘 학습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단순한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 두 원자를 결합하는 것은
간단한 모델에 의하면은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간단한 모델로는 2차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식은 아나모닉 포텐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텐셜의 모양은 한쪽이 열려있는 포텐셜이라는 거죠. 이런 포텐셜 커브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텐셜 미니멈까지의 거리로부터 이 분자의 결합 길이를 디파인할 수가 있고, 포텐셜 미니멈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결합 길이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뭘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요 곡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곡률은 뭐에 해당하냐면은 이 모델에서 K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포텐셜도 있고 이런 포텐셜이 있거든. 이걸 K2라고 그러고 이게 K1이라고 그러는, K2가 K1보다 크죠. 요 K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요 곡선의 곡률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이 커브에서 바로 요 곡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커브가 있을 때 AB 커브는 D하고 R는 모두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K가 다른 케이스가 됩니다. K가 다르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진동 주파수가 다릅니다. 진동 주파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1/2파이 K/뮤 뮤에서 K가 달라지는 게 A 커브와 B 커브는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는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K가 다른 게 됩니다. K가 다르게 되면은 진동 주파수가 다르게 됩니다. 진동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은 IR 스펙트럼을 찍을 때 어떤 놈은 여기서 흡수가 일어나지만 어떤 놈은 여기서 흡수가 일어난다. 진동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진동 주파수가 왜 다르냐면은 K가 다르기 때문에. K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포텐셜에서는 A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모닉 포텐셜에서는 당연히 K가 다른 것이고. 오늘 한 내용은 일반 화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